우크라 채권 관련주로는 철도주도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크라 관련주로다가는 건설기계 섹터가 강하긴 하지만 그 서브로다가 반드시 철도 관련주가 철도가 먼저 깔려야 가서 건물도 짓고 뭘 할 거 아니에요. 물자를 날라야 되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 도로가 제일 먼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제 통일이 되게 됐어.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 뛸까요? 건설이 아니에요. 물론 건설도 엄청나게 뛰겠지만 먼저 도로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철도가 깔려야지만이 물자도 나르고 뭘 나르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가 당연히 우크라 재건 관련주고, 더군다나 이 카타르나 이런데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도 우리나라 철도 기술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대우에일이 자카르타에 중전철 MOU 체결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아니라 철도 관련주는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러한 철도 관련주들이 월봉 바닥에 있냐? 절대 월봉 바닥에 있잖아요. 높지 않아요. 다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철도 관련주를 잘 봐야 되는데, 철도 관련주 중에 재무가 나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딱 두 개가 나쁜데 대우에일하고 STF 이 두 친구들만 재무를 조심하시면 되고, 제가 대하티아이는 잘 보고 있으라고 했죠. 대하티아이 같은 경우에 월봉 H가 굉장히 낮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매수죠. 매수인데 5개월 선을 못 돌려줬기 때문에 추세는 우양할 수 있지만 이 친구의 재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모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지금 5개월 선을 뚫어주고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친구가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주선까지도 뚫어주고 있죠. 이제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요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왔어요. 여기가 3,700원이 단기 목표가가 되고 아직도 추세는 쨍쨍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제가 분명히 대하티아를 언제 얘기 드렸냐면 이때부터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때도 꾸준히 사라고 그랬고, 땅 때리고 대량거래 터지고 이 땡땡이 생긴 이 날이 좋은 타이밍이에요. 오늘 떼었죠. 오늘 순간 15% 갔다 왔어요. 단기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일봉에서 매물대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하티아이가 장기 종목이야. 그러면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요. 다시 올 수 있어도, 다시나 5일선 근처에 또 살 수는 있어도 월봉 엣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도 가고 20개선까지 가요. 20개선까지만 가도 43%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손실 본 종목 정도는 대하티아이가 다 커버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서 한두 종목으로 크게 손실봤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요. 단 한 종목에 몰빵했다거나 분할 매수를 하지 못하고 한 번에 다 들어왔다는 건 본인의 자금 관리에 크게 문제가 있던 거예요. 자, 어쨌건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대하티아는 잘 뛰고 있는 거고, 푸른 기술도 철도 관련주예요. 근데 갭을 띄웠죠. 제가 푸른 기술도 대량 거래 터지고 눌림 목전 이런 데에 잘 보고 있으랬거든요. 결국은 사고를 쳤죠. 월봉 해치가 낮아요. 아직 그 5개월 선을 못 뚫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5개월 뚫어주게 되면 이쯤 다시 시작하는 게 되는 거고, 주봉에서 이선 맞고 떨어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5선까지 밀리겠죠. 기다렸다가 갭을 메꾸는 5일선 찍고 나갈 때 다시 매수해요. 뭔 얘기냐면 철도 관련주가 하나도 안 끝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대우엘은 엄연히 재무가 안 좋아요. 재무가 안 좋은 친구들은 반드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금방 얘기했듯이 에이프로젠처럼 무상감자라든가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재무까지 다 못 봐드리기 때문에 재무적인 문제는 반드시 본인들이 감당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할 건지도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기술적으로는 좋아요.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는 목표까지 찍었어요. 기다려야죠.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기 때문에 기다려요. 어디까지? 5일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고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종목을 넣을 때는 아무거나 넣지 말고 앞으로 추세가 살아나거나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대량 거래가 터진 얘네들 넣어야 돼요. 대신에 대우엘은 엄연히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고, 이런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면 에이프리가 똑같이 얘기할게요. 제가 만약에 전 재산이 만약에 5천이야. 근데 많은 금액 비중의 30%를 실을 거면 저는 대하티아이에 실어요. 왜? 대하티아이가 재무가 더 단단하니까. 대우에일 한 500이나 300 정도 살 거예요. 재무가 불안하면 비중을 키우거나 크게 늘리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자, 리누스를 봅니다. 리누스가 1,000원대 주식인 거에도 불구하고 재무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좋은 거예요. 20개선까지 갈 수 있고, 주봉에서도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러한 추세가 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크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 지금 자리는 또 떼어서 갔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 오늘 같은 날 5일선 근처 매수 타이밍이 되고 앞으로도 5일선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나는 어디 살 거냐는 거죠. 5일선이에요. 앞에 상한가가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눌러주고 또 뛰어, 이 친구는. 우리가 왜 대량 거래에 집중해야 되냐면, 자, 평화홀딩스가 제가 이렇게 그 에이프로젠처럼 실패하는 것도 많지만
성공하는 것도 많아요. 실패하는 게 거의 적어요. 저라고 그래서 10개를 도전했을 때 10개를 다 대박 수익을 내지 못해요. 전 신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왜 평화홀딩스를 잘 보고 있으라고 했냐면 이런 거죠. 앞전에 대량 거래가 빵 터졌어요. 그죠? 이렇게 빵 터졌는데 눌림목을 심하게 줬죠. 여기가 월봉 바닥권이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전무했죠. 어디서 거래량이 터졌냐면 여기서 터졌어요. 빵 때렸죠. 그래서 제가 이 다음날 뭐라고 그랬냐면 평화홀딩스를 찍으면서 5일선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그죠? 이때부터 날라갔습니다. 엄청나게 날라갔어요. 거의 한 50%의 승리를 줬어요. 줬는데 여기서 날라갔죠. 그러면 지금 데아티아이나 푸른기스나 데아티아 리노스를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똑같아요. 앞전에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눌러주고 돌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월봉에서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하향할 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원개발도 엄연히 월봉 바닥권에 있어요. 5개월 선이 3,830원인데 저거 뚫어주는 순간 뛰어요. 지금 20주선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올 자리가 왔기 때문에 내가 사야 될 땐 좀 조심스럽게 사야 되겠는데 그냥 5일선 근처 매수해요. 5일선을 깨게 되면 손절하지 말고 그냥 21선까지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우원개발의 재무는 나쁘지 않아요. 제 재무 얘기를 꼭 해드리고 갈게요. 지금부터는. 자, 동아지질도 철도 관련주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 목표가 찍었어요. 이 5개월선 뚫기가 그만큼 힘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봉에서 딱 20주선이죠.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기다렸다가 자, 5일선까지 살짝 찍고 나갈 때 매수를 해준다거나 심하게 밀렸을 때 21선까지 내가 분할로 좀 매수하겠다. 이럴 때 투자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상현님 후원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에이프로전 때문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후원 고맙습니다. 자, KT 서브마린도 당연히 KT 그룹 쪽이기도 하지만 KT가 또 하나가 네옴시티하고 KT하고 연결이 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20개선이 저항선이라 지금 사기는 좀 불편해요. 단지 내가 이 친구를 살려면 5주선 가격이 5,650원이죠. 여기만 안 깨면 돼요. 5,650원 안 깨면 되고 일봉에서는 5일선이나 20선 기준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세명전기도 철도 관련주이면서 이 친구도 전기 관련주거든요. 사실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갈 만해요. 그래서 5주선 근처 매수가 되고 일봉에서 5일선 근처에 있고 이 친구의 재무가 크게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모아 나가시면 이게 조용하다가 어느 순간 빵 때릴 수 있으니까 이 세명전기도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부산산업도 그래서 뛰었어요. 자, 부산산업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굉장히 낮죠. 자, 5개월 선을 뚫어준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상에 뻗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주봉에서 20주선까지 뚫었죠. 그런데 오늘은 안 사야 되겠죠. 오늘은 뛰는 데다가 매물대가 목표가이기 때문에 정확히 목표를 찍었습니다. 어디서 사야 될까요? 떨어지면 이렇게 60일선까지 떨어지거나 땡땡이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되고 이 친구를 어디서 사야 될지는 제가 멤버님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절대 내동매매하거나 함부로 사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부산산업을 사는 위치와 자리는 지금은 사지 말고 떨어지거나 눌림목을 줄 때 제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에이프로젠으로 크게 손실을 보긴 했지만 전 하나 걱정하지 않고 어차피 다른 친구들로 얼마든지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특히 중장기 종목에서 대박 수익들이 잘 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가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네오이지홀딩스는 5일선 깨지 않으나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쭉 들고 가는 게 맞고 절대 걱정하지 말고 다 좋은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생각보다 그렇게 의기소침 안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건, 지금 우리가 관심 갖지 봐야 되는 그 철도 관련주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철도 관련주는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반드시 올라가면 눌림목이라는 걸 주기 때문에 2, 3일 정도 눌림목을 줄 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종목 상담을 안 해드리는데 레드건님 우리 에이프로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해드리면 손절은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고 만약에 손절을 못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최소한 비중을 반이라도 줄이는 게 좋은데 반만 줄여도 20%죠. 그 부분은 본인이 굉장히 잘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철도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볼 건데 반드시 철도 관련주는 버리지 말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간에 네옴시티 관련주 해서 지금은 기존에 많이 올랐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죠. 한미글로벌이라든가 히림이라든가 월봉에서 높기 때문에 제가 이런 친구들 건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새롭게
새롭게 어떤 그 섹터는 돌아가요. 그걸 순환매라고 하죠. 순환매 섹터를 받을 수 있는 게 철도 관련주가 되고 그중에 스마트 그리드가 되는데 근간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기예요. UAM이죠. 항공 모빌리티 이건데 UAM 관련해서는 사실 뱃셀이 대장주긴 한데 많이 뛰었어요. 뱃셀이. 잠깐 볼까요? 뱃셀을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불편해요. 이거 항공이 이제 위성 쪽인데 뱃셀이 여기가 목표가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린 주식을 해석할 때 월봉을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렇게 5개월선 여기 뭐죠? 건설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건설기계가. 5개 목표가니까 지금 사긴 불편하죠. 주봉에서 봐도 자리가 높아서 지금 들어가기 불편해. 예전에 이런 자리 제일 좋았고 아까 날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PC 디렉터가 날아갔거든요. 자, PC 디렉터를 봅니다. 사실 PC 디렉터는 저희 멤버님 중에 그 박성민님이라 계신 상당히 차트를 잘 봐요. 잘 보는데 이 친구는 오늘 5일선 근처에서 출발했거든요. 여기가 베스트타임이라고 아침에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잘 올라갔죠. 많이 놓치셨다면 나중에 또 이런 종목 많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현대차가 특히나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드론 택시, 무인 항공기 AM 시장 구축했는데 PC 디렉트가 수혜줘요. 그러면 오늘 안 사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단지 5개월선이 목표가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죠. 어디까지 오게 돼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전고점인 한 9,100원대가 오게 돼요. 그러면 9,1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땡땡이를 그린다거나 이틀만 참으면 돼요. 자, 요 이틀에 참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틀을 반드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S코넥이 뛸지 왜 뛸지를 몰라요. 그죠? 자, 그러면 PC 디렉터는 왜 이틀을 참아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날 제가 S코넥을 봤어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얘랑 PC 디렉터랑 잘 보시면 돼요. 자, 이날 S코넥이 정확하게 19% 갔어요. 전 똑같아요. 이거 내동매매 하지 말고 이틀만 참으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하루 이틀 참았죠. 그래놓고 빵 때렸죠. 뭔 얘기냐면 PC 디렉터가 오늘 날라갔는데 이 친구를 못 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동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대로 쭉 날라가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S코넥처럼 정확히 이틀만 참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정확히 이틀만 참으면 몇 프로가 가냐? 땅 뚫어놓고 몇 프로 갔냐면 어제 이렇게 갔습니다. 22%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손실이 난 거, 뭐 에이프를 손실이 났든 뭘로 손실이 났든 간에 얼마든지 다 복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게 시장이에요. 오늘 하루 큰 손실을 봤다고 그래서 이렇다고 그래서 내가 막 시장에서 너무 무너지거나 심리적으로 그러지 마요. 보통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생각도 못한 어마무시한 악재가 항상 있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만 잘 해놓으면 현금 부분만 잘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다 복귀가 가능하니까 오늘 한방 A 프로젝트에도 뭐 너무 실망하고 침울하고 막 그러지 마요. 다 복귀할 수 있어요. 다. 그러면 S코넥은 얼마 기다려요? 또 이틀 기다려야죠. 하루? 이틀. 내일 음봉 떨어지고 5일선 지켜주면 S코넥은 다시 매수해요. 단 S코넥은 재무가 튼튼하지 않아요. PC 디렉터는 재무가 튼튼해요. 자, PC에 똑같은 거예요. 이틀만 참으시면 돼요. 그냥 이틀만 참고서 음봉 떨어진 이틀 뒤, 즉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가 목요일까지 기다렸다 금요일 날 매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응하시고 나머지 네온테크는 관리 종목이니까 손대지 말고 나머지 친구들은 위성 관련해서는 조금 들어갈 자리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산텔레코도 사실은 그 관련주거든요. 근데 목표가로 거의 다 왔어요. 와가지고 기산텔레콤도 매수하고 싶으면 이렇게 5일선 근처까지 기다렸다 매수. 자,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많은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K일럼이 뛰었죠. 월봉일자가 굉장히 낮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앞으로 K일럼이 이틀 동안 옆으로 가주면 우리가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어요. 자, 안 좋은 종목들도 많지만 우리가 앞으로 수익을 낼 만한 좋은 종목들이 지금 싹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들을 갖다 그냥 수익 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거나 크게 무너지지 말고 특히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주식만 하면 왜 이리지? 나 또 왜 걸렸지?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복귀 못해요. 자신감을 갖고 대신에 공부를 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얘기겠죠. 자, 뱃셀이 이걸로 뛴 거죠. 똑같이 인도네시아 이슈로다가 다 뛰었는데 PC 디렉트가 대장주가 되고 K일럼 전부 다 그 뱃셀 다 눌림목 줄 때 사는 게 좋고 이 중에서 재무는 PC 디렉터 얘 하나만 튼튼해요.